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장에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 관련 얘기를 했는데 요거 관련 소화를 넘어가서 FOMC에서 이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통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디테일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트럼프 당선인 요 양반이 지금 계속 관세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타겟이 되는 부분은 이 미국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래서 이 두 국가는 25%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거보다 10% 많은 35%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게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플러핑을 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거 지금 당장은 과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에서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점진적 금리 인하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간중간 동결에 대한 시간은 있어도 결과적으로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3회 정도는 금리를 더욱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겠구나.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동성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호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각종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장을 더욱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따져야 되는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고요. 두 번째는 경기 상황입니다. 경기가 그냥 적정하게 유지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그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물가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어떻다? 개선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 지금 서비스업 위주로 해가지고 미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조업까지 어느 정도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그때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골디락스 있잖아요. 그걸 예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이랑 휴전을 발표를 하면서 중동의 불안감도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석유에 이어서 가스에도 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이란과의 휴전 넘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움직임도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인플레가 꺾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이런 뉴스들이 주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호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약간이나마 또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 만들어지게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최근까지 70달러 넘었던 게 지금은 68.77달러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트럼프 당선되면서 일단 걱정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 부분 요거 만점 물갈이한다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어떠한 파급을 미치게 될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쪽의 이용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최근에 주목받는 종목들 이어질 수 있겠네. 매출이 증가하는, 점진적으로 이제 숫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요거 생각을 하면서 이쪽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배터리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유럽의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잖아요. 하면서 핵심 경쟁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결국 전 세계 시장을 중국과 한국이 먹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올라오면 점유율만큼 회사들의 구체적인 체급이 또 한번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반도체도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유지가 되는지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바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트럼프만 하더라도 당장 하는 얘기가 무엇이다? 백악관 입성하면 첫날 LNG 수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요거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거리 많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엮여있는 조선부터 시작해서 LNG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 바라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무비자 얘기 나오면서 이 저가 항공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에 여행 관련된 항공사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만 한다면 최근에 경쟁에서 조금 밀렸던 기업들도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세, 카지노 이런 쪽들까지 이 항공사가 올라가면 묶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이 경기를 계속 올리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막 화장품 이런 쪽인데 지금 빠져있는 가격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보시며 취향 맞으면 이쪽 공략 들어가 보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외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떨어진 거에 대한 회복은 잘 안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여전히 뭐 박스권은 왔다 갔다 잘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여기 위에만 있으면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힘 쌓이면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목해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소프트웨어는 뜨는데 반도체는 정체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전이 잘 되려면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되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많이 깔려야지 그래야지 전기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묶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이거 악재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규제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촘촘히 되어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나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못했던 거를 막 한다라고 친다면 그럼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전기도 많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 내에서는 아, 원전은 이건 무조건 따라가겠구나. 우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도 이거랑 비례해야 되는데 얘는 왜 정체냐? 이걸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몇몇 아시아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막힐 수 있다? 요 부분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네, 요것 때문에 아, 고점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요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중국을 포함하면 한 100 정도를 팔 수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니까 한 70밖에 못 판다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매출의 성장에 한계가 보여지겠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중국은 원전 잘 만듭니다. 최근에 자체적으로 SMR까지 전 세계 최초로 가동 시작한다 얘기 들려오게 되었죠. 암만 중국 쪽으로 요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끼어들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는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애초에 이걸 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기다렸던 가장 큰 호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는 1월 달에 백악관 입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원전 관련이나 이런 정책들도 큰 틀은 잡아 놓을 겁니다. 그런 거 발표될 때 한번 꿈틀하는 거 기대해 보시면 되고요. 1월 달에 정책 발표 속도에 따라서 또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 나오는 거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올 초올해 연말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지역에서 진전이 있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두산의 수주 잔고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미국 기업이 일거리를 따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이유는 어떠한 부분 때문이다. 이 미국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주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 하청을 많이 주곤 합니다. 근데 두산은 이 중에서도 핵심 코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원전 기업은 여기에 좀 배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은 결국에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은 멈추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면 가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한국에 위탁 생산 얘기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미리 1조 이상 투자한 두산이 여기에 대장이 될 것이라 이것도 미래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뭐 그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사서 걱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보도록 하면 일단 어제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낸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체코 현지에서 체코 기준으로 이제 국내 기업이죠. 우리도 끼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고 그게 이런 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두산은 체코의 그 스코다 파워인가요? 자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 중에 일부 양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은 양보할 게 없다. 이거 다시 한번 다루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다는 거 보면서 수급 보면 일단 어제는 확실하게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날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매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전부터 매수했던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면 여전히 매수 우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여기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 우위가 이어지게 된다면 하다면 여기 박스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훨씬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조금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그걸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문제 없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외국인 쪽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반등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1차적인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서도 돌파 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는 거 보시다가 만약에 돌파 실패한다, 또 길어진다 보시고 돌파 성공한다, 그리고 위에서 자리가 잡히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한 번 더를 외치시면서 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조심해야 되는 구간 첫 번째는 23,500원.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개미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소화도 오랫동안 하긴 했죠. 근데 그래도 아직 100%다 이걸 털어냈다라는 장담은 못 하잖아요. 잠깐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좋은 거 보고 그런 다음에 돌파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 좋으면 이제 11선을 중심으로 패턴이 잡힌다든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잡힌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식으로 여기를 바라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힘들어하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래서 이제 수익 극대화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후속 영상을 통해서 요거는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면 오셔서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현재 위치의 핵심은 무엇이다?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걸 좀 버틸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원전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컴백하는 거 요거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우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매집하는 구간은 이거 역시 편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위에서 딛고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11선이 될지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면서 쭉 올라갈지는 그때 가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하나 패턴 잡히면 그걸 중심으로 쭉 끌고 가는 식으로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먹는 그 전략을 여기에서 취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오늘 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 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무사히 집까지 도착하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